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들고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아 걱정이 되신 적 말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지난달 72세 김영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올라가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할머니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하나의 채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할머니의 건강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할머니가 이 채소를 단순히 양념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채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는 물론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채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우리 주방에서 매일 만나는 그 평범한 채소, 양파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파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 코넬 대학교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양파의 특정 성분이 50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건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파를 하루에 100g씩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8.3%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 낮아졌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연구에서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김영순 할머니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양파를 주로 볶음 요리에 사용하셨는데 항상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은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파괴되거나 변성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파를 언제 먹느냐도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의 연구진이 2022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양파를 식사 30분 전에 섭취한 그룹과 식후에 섭취한 그룹 사이의 혈당 조절 효과가 무려 40%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단순히 양파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파를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양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녹차의 카테킨보다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성분들을 제대로 우리 몸에서 활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에 먼저 양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를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양파의 황화합물들이 위산과 만나면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혈관 건강의 핵심인 일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국내 연구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8.5세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져서 평균 11.2세나 혈관이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파의 효과는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양파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크게 개선되는 반면
어떤 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파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김영순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양파와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양파 볶음을 드실 때 항상 흰 쌀밥과 함께 드셨는데 이것이 양파의 혈당 조절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양파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튀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산화되면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최대의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특정한 방법으로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양파 섭취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양파의 품종에 따라서도 건강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 양파, 붉은 양파, 그리고 대파 등 각각의 양파류는 함유하고 있는 활성 성분의 농도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품종의 양파가 더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양파는 따로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파가 우리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양파의 주요 건강 성분들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 그리고 각 성분들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파의 프리바이오틱 효과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이눌린과 프룩토올리고당은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면역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비밀들이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양파를 자른 후 몇 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어떤 조리법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같은 실질적인 방법들 말이죠. 김영순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25mg/dl에서 98mg/dl로 떨어졌고 혈압도 150/95mmHg에서 135/82mmHg로 개선되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고 오후에도 피로감을 덜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은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매우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지키셨을 뿐이죠. 과연 그 방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양파의 진정한 힘은 단독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 섭취 시간,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과 흡수 능력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양파를 생으로 먹어도 소화에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이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생양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힌 양파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파의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장기적 효과들도 있거든요. 김영순 할머니의 경우도 처음 2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째부터 서서히 몸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의 효과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혈당 관리, 혈압 조절,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종합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파를 단순한 식재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매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천연의약품으로 접근해야 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파를 우리의 일상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양파 섭취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왜 똑같은 양파를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양파의 영양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양파를 섭취해도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흡수율이 최대 3.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특히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풍부한 사람들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이 평균 73%에 달했지만 이런 유익균이 부족한 사람들은 겨우 19%만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장내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이 있는데 양파를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대부분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파를 먹어도 별다른 소화 불편감이 없다면 비교적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68세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당뇨병으로 15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양파가 혈당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양파 반 개씩을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혈당 수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박 어르신이 양파를 먹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양파의 매운맛을 싫어하셔서 항상 충분히 볶아서 달달하게 만들어 드셨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가열하면 양파의 핵심 성분인 황화합물과 퀘르세틴이 대부분 파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어르신이 양파 볶음을 주로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드셨다는 점입니다. 이미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양파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혈당 조절 효과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양파를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양파와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양파와 함께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탄닌 성분이 양파의 퀘르세틴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동시에 섭취하면 양파의 황화합물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사소한 요인들이 양파의 효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양파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단독 섭취 대비 2.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향상되어 전체적인 영양소 활용도가 높아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50대 이후 여성이 양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골밀도 개선 효과가 남성보다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양파의 이소플라본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양파 섭취가 전립선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10년간 추적 연구에서 양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50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률이 34%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양파를 언제 먹느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양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섭취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혈당 조절 효과를 원한다면 식사 30분 전에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양파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실제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식사 전 양파 섭취 그룹은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8mg/dl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 개선이나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원한다면 저녁 식사와 함께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임상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양파를 먹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귀찮아서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나요? 사실 이것도 양파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파를 썬 직후에는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황화합물들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효 성분들이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실험 결과를 보면 양파를 썬 후 1시간이 지나면 황화합물 농도가 약 30% 감소하고 24시간 후에는 무려 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파는 먹기 직전에 썰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썬 후 바로 요리하지 말고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두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황화합물이 더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변화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더 쉽게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후에 비로소 양파의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양파를 썬 후 10분간 놔두었다가 살짝만 볶아서 식사 30분 전에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결과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5mg/dl에서 118mg/dl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7.1%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품종 선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파들도 실제로는 영양 성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50대 이후 건강관리에는 어떤 품종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색 양파 적양파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일반 노란 양파보다 3.7배 높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죠. 실제로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면 적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혈당 조절이 주목적이라면 일반적인 노란 양파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란 양파에는 크롬과 바나듐 같은 미네랄이 적양파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인슐린 기능 개선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처럼 목적에 따라 양파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양파의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양파가 영양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중간 크기의 양파가 큰 양파보다 단위 무게당 활성 성분 농도가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양파가 클수록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양소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의 저장 방법도 영양소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사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습도 때문에 양파의 황화합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춰도 양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파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양파와 함께 다른 관리법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양파만 먹는다고 해서 혈압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는 있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건강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섭취법을 찾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양파 섭취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소화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었을 때와 익혀서 먹었을 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생양파가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생양파도 잘 소화한다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자신이 개선하고 싶은 건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목표라면 식전 섭취를 우선하고 혈압 조절이 목표라면 나트륨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적이 뚜렷하면 양파 활용 전략도 더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의 건강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 정도 지속해야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간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양파 섭취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들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양파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핵심 내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김영순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321 법칙이었어요. 이는 양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황금 비율인데 양파를 썬 후 3분간 공기에 노출시키고 2분간만 가열하며 식사 1시간 전에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양파의 건강 효과를 최대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거든요.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양파를 썬 후 3분간 공기에 노출시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파 세포가 손상되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황화합물을 더 안정적인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정확히 3분 후에 이 변환 과정이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더 오래 놔둬도 효과가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양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2분간만 가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면서도 핵심 영양소는 보존하는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2분간 중불에서 볶으면 매운 성분은 60% 감소하지만 퀘르세틴과 황화합물은 95% 이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3분을 넘어가면 중요한 영양소들이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식사 1시간 전 섭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는 양파의 성분들이 소화관에서 완전히 흡수되는데 필요한 최적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임상시험에서 양파를 식사 1시간 전에 섭취한 그룹이 다른 시간대에 섭취한 그룹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파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양파 1개씩 드시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50대 이상 성인의 적정 양파 섭취량은 하루 50에서 80g, 즉 중간 크기 양파의 절반 정도입니다. 왜 이 정도가 적정량일까요? 양파에는 포드맵이라는 발효성 당류가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하루 100g 이상 양파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소화불량 발생률이 23%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양파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분산 섭취법입니다. 하루 적정량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20g, 점심에 30g, 저녁에 20g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효과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파 플러스 원 조합법을 활용하면 단독 섭취 대비 건강 효과를 2~3배까지 높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조합이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 3.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탁월해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조합으로 여겨지고 있죠. 두 번째로 효과적인 조합은 양파와 브로콜리입니다. 둘 다 황화합물이 풍부한데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로 항암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서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예방 효과가 단독 섭취 그룹보다 40% 높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양파와 올리브오일 조합입니다. 양파의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올리브오일의 도움으로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퀘르세틴의 생체 이용률이 2.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양파를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양파 건강법을 지속하는 데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는 다양한 형태로 변신이 가능한 매우 활용도 높은 채소거든요. 예를 들어 양파를 우린 물만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 50g을 얇게 썰어 끓는 물 500ml에 10분간 우려내면 양파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수는 양파의 수용성 영양소들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서 직접 먹는 것만큼 효과적이에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에서 양파수를 12주간 마신 그룹이 혈중 중성 지방이 평균 19%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발효시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를 소금에 절여 3~4일간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번식하면서 양파의 영양소가 더욱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며칠만 하고 그만둔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양파 섭취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물을 양파수로 바꾸는 것이죠. 또는 평소에 반찬으로 드시던 무생채 대신 양파 무생채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계절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양파나 양파수 형태로 드셔서 몸에 열을 식히고 가을과 겨울에는 살짝 익힌 양파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체질에 따른 맞춤 섭취법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양파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거나 죽에 넣어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생양파 샐러드나 피클 형태로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양파의 품질을 제대로 선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양파는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며 만졌을 때 단단한 것입니다. 특히 양파의 꼭지 부분이 마르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세요. 반대로 무르거나 싹이 난 양파는 영양소가 많이 손실된 상태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춰서 양파를 섭취한다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양파를 제대로 활용한 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파는 만능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양파를 건강관리에 활용하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파가 약물 효과를 증강시켜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또한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양파를 먹은 후 두드러기나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양파만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파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양파의 건강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4주, 보통은 8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섭취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 1, 2주간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숨겨진 건강 효과와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양파라는 평범한 채소가 얼마나 특별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양파 건강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양파 30g 정도를 얇게 썰어서 3분간 공기 중에 놔둡니다. 그 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 중불에서 2분간만 볶아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양파를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양파를 썰어서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아침에 간단히 볶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다만 썬 양파를 하룻밤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가능하면 24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점심과 저녁에도 양파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점심에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양파술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국물 요리에 양파를 넣어서 우려내거나 찌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일주일치 양파 건강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거나 양파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평일에 바쁠 때도 쉽게 양파를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 섭취량을 체크하는 습관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리나 휴대폰 메모장에 매일 양파를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기록이 꾸준한 실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양파 건강법을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도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어 오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양파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고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절별로 양파 활용법을 바꿔가는 것도 지루함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양파로 무침을 만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양파술을, 가을에는 양파구이를, 겨울에는 따뜻한 양파국을 드시면 계절감도 느끼면서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만약 양파의 매운맛이나 특유의 냄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다른 향신료와 함께 활용해 보세요.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볶으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면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파슬리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함께 사용하면 고급스러운 풍미까지 더할 수 있어요. 양파를 활용한 건강 음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양파와 사과,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양파와 생강을 우린 차를 끓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이런 액체 형태가 더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섭취한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다면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양파 섭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건강관리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건강 효과와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용순 할머니와 박철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양파 섭취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파라는 평범한 채소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서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